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시호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금언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떠한 극악한 조건에서도 인간의 본능을 가람막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고, 예술행위 역시 그렇다는 건데, 로벤섬이라고 하는 그런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남쪽 밑이죠. 그러니까 희망군 밑에 있는 그런 섬에서 정치범들을 수용시켰는데, 거기서도 리그를 만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감옥 생활을 이겨내고, 심지어는 거기서 조직도 만들고 뭐 이랬었다고 하는, 넬슨 만델라도 그 활동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도 리그를 만들어서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뭐 합창단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합창단을 만들어서 포로 수용소에서 만든 합창단이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내한 공연을 했다고 하기도 하죠. 세월호 참사 가운데서도 스포츠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지금 외국인 거포들의 활약이 대단해서 최단기간 200만 명 관중을 돌파했다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월드컵도 지금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스포츠의 이러저러한 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계신 스포츠 전문가 최동원 선생 모시고 오늘도 스포츠당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동호 선생 하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잘생기고 젊은, 그런 사람입니다. 잘생기시긴 했는데, 젊어 보이진 않고요. 그런가요? 예. 형님, 왜 그러세요? 자꾸 저한테 예. 이러지 말라니까요. 네. 아까 보니까 부스 안에서, 예. 심각한 어조로 통화를 하시던데요. 예, 시간이 겹쳐가지고. 네네. 겹친 건 아니죠. 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다른 데서 하나 전화 연결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노란 리본 달자. 네네. 이 대표팀 유니폼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 나온 김에, 원래는 좀 우리가 한국 스포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가고 있는, 그것이 메인인 시간입니다만, 그래도 월드컵으로 앞두고, 예. 또 이렇게 하실 말씀, 또 물어보고 싶은 얘기도 있고, 듣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월드컵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대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즐겨라 대한민국 이런 거 갖고 얘기도 많고 그래요. 네. 그렇죠. 이 대표팀의 이 슬로건이 즐겨라 대한민국인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죠. 네네. 뚱딴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이 최동호의 스포츠당을 그래도 좀 들어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오늘 저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네. 예. 이게 브라질 월드컵 개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 슬로건은 즐겨라 대한민국. 그리고 길거리 응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라는 문제도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형님은? 길거리 응원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축구협회에서 길거리 응원을 대대적으로 조직하는 거. 예.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겠습니다만 자발적으로 나서 길거리 응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말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 이것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도하거나 예. 이렇게 하는 모양새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스포츠가 뭐냐? 네.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 활동이죠. 그렇죠. 우리 몸을 지배하는 정신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르고 단련해보자라는 네. 뜻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스포츠 역시도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스포츠는 스포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네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스포츠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가 있었었는지. 네. 신금단의 그 눈물, 아바이 잘 가오라는 그 눈물 하나 속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그 냉엄했던 시대에 남북교류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었어요. 아, 예, 예. 우리 모두를 울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이 스포츠가 우리 시대를 어루만져주면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국민의 감정을 대변해주기도 했었었고요. 네네. 그런 전통이 가장 잘 살아있는 것이 바로 축구다. 네. 이거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통이 면면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축구에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네. 우리가 일갈도 한번 해봤었고요. 네. 수재민 여러분이 힘내세요. 네. 제일동포 여러분이 힘내세요. 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완전히 던졌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붉은 악마 응원단 같은 경우는 예, 그랬죠. 예, 그런 그 세월의 흐름, 그러니까 시국의 예. 흐름 이런 예. 것을 외면하지 않고 예. 그래서 지금 이 했었죠.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제 가라앉은 분위기, 네. 분노하고 슬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이 길거리 응원을 이번에는 자제하자, 하지 말자. 네. 그 심정,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그 기저에는 네. 스포츠는 보고 즐기는 것이다.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제 생각에. 네. 스포츠는 보고 즐기고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이 침통한 분위기, 우리가 슬퍼하고 분노할 때 어울리지 않으니까 접자. 네. 라는 게 전부인데 저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오히려 스포츠는 스포츠 그 이상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담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정확하게 네. 우리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2014년 4월과 5월, 6월에 대한민국을 담아내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담아내느냐. 예를 들게 되면은 슬로건 이거 바꾸자. 이거 대한축구협회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게 네. 2010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서부터 올해 2월까지 세월호 참사가 빚어지기 이전에 이거 공모작을 받아가지고 선정한 거였었거든요. 팬투표로 FIFA가. 네. 때문에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을 담아내지 못했는데 네. 이게 무슨 슬로건 정하는 게 헌법도 아니고 법률이 규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대한축구협회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힘이 되겠습니다라든지 네네. 이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우리 대표팀이 네. 이런 슬로건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예. 그리고 대표팀 유니폼에 우리가 노란 리본을 새기자. 네. 그래서 뭐 그 실제로 뛰는 선수들이 뭐 더 좋은 클럽에 갈 거야, 유럽으로 뭐 날아갈 거야 이런 개인적인 욕망으로 뛰는 것도 있겠지만, 네. 우리 대표 선수들이 실제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한번 우리 국민에게 던져주자. 이것이 네. 분노와 슬픔을 잊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노란 리본을 새기고 분노와 슬픔을 가슴에 담고서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된다. 네.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대표팀 유니폼에 노란 리본을 새기자. 그리고 네.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현재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길거리 응원 뭐 서울광장은 염두도 못 내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는 우리가 그대로 유지를 하자. 네.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뭐 서울시청 그 로타리까지 네.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만약에 우리가 길거리 응원을 하면서 분향소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우리가 경기 응원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우리가 길거리 응원에 참가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다 하고 네.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10년 뒤에 20년 뒤 30년 뒤에 평가받을 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이 세월호 참사의 시대에 빠졌던 우리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희망을 되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다. 네. 노력이었다. 네. 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2014년 4월과 5월, 6월을 월드컵에다 우리가 담아내자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2002년도에 붉은 악마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길거리 응원 예. 이게 관이 주도한 게 아니었잖아요. 관이 주도하는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네. 뭐 대구 유니버시아드, 네. 뭐 인천 아시안게임, 네, 다 예. 관이 주도해가지고 뭐 남겼습니까? 다 그렇죠. 빗장티였었었죠.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진정성, 기쁨에 겨워서 예. 환희에 겨워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담아낸 건데 예,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은 길거리에 나와서 응원하자라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막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관에서 축구협회에서 이것이 붕업을 애써서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 슬로건 때문에 그래요. 그 슬로건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안 들죠. 예, 즐겨라 대한민국. 꼭 그렇게 외면해야 되나요? 예. 그래 갖고는 붕업을 좀 시키겠다라는 건데 여기 역사성을 거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의 시국 이런 역사성 이런 것을 거세하고 마치 근데 3S 정책처럼. 예,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슬로건 자체는 지난해 10월서부터 올해 2월까지 네. 그 후보작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FIFA가 팬투표로 해가지고 결정이 된 거였었거든요. 네. 세월호 참사가 빚어지기 이전 작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근데 바꾸려고 지금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로 거예요. 그 얘기죠. 예. 아니 지금 뭐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이 아니라 실은 저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예. 이번에 4월 중순 이후에 지금 공연 예술계가 사실 매우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외압에 의해서 있던 음악회 같은 것도 줄줄이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금 날릴 것 때문에 뭐 위험이 있는 그런 그 외국의 내한 공연들은 다 치러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중적인 그런 잣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축구 역시 축구 팬들에게 4년에 한 번씩 오는 월드컵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게 정말 그 심지어 거기 가기 위해서 현질 가기 위해서 개를 들기도 하시고 예.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휴가를 내기도 하고 그분들의 흥겨움, 즐거움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패로 예선 탈락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런 것은 저는 망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세월호 예. 참사였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성과 동시대성을 거세한 그런 응원 이런 것은 더 옳지 않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3S 정책처럼 시국을 그런 군중들의 그 쏠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즐겨라 대한민국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왔지만 이걸 유연하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기조를. 예. 그래서 이번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엄중하게 이 축구협회를 보고 있는데요. 축구협회가 원하지 않게 시험 무대에 걸려들었습니다. 네. 두 가지 사안 가지고 축구협회의 능력, 외교적인 능력과 이 철학적인 깊이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바로 이 슬로건, 네.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저는 네,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바꾸는 문제하고 윤석영 선수가 지금 이 그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24일에 중요한 소속팀 경기 때문에 소속팀에 안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FIFA의 규정에 의하면은 이 축구협회의 동의가 없으면 윤석영 선수는 24일에 소속팀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14일에 대표팀에 합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영국에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외교적인 능력이 되겠죠. 두 가지가 좀 걸려 있죠.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길거리 응원과 우리가 2014년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브라질 월드컵에 담아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억을 되돌려서 봤을 때 2002년에 한일 월드컵. 우리 모두가 미쳤었었죠. 그렇죠. 그때. 근데 이 월드컵이라는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미쳤던 게 역사의 흐름을 저는 바꾸는 흐름이 됐다라고도 봅니다. 그게 이 정권 교체의 바람으로도 이어졌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레드 컴플렉스에서는 벗어났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순이 효순이 사건이 있었고 정봉준이 등장했다가 노무현으로 단일 후보가 돼버려서 결국 정권 교체를 해놨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후배들이 우리들도 몰랐던 자신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을 표출을 막 해내기 시작했던 거였었죠.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정권 교체까지 가는 1년 이내 사건들의 출발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정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명박 정권이 그 광우병 촛불 시위에 갇혀가지고 벼랑 끝에 몰렸을 때에 이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이명박 정권을 구출해줬어요. 지지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핀치에 몰렸을 때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려가지고 박태환 선수 금메달 따고 우리가 좋은 성적 거두게 되니까 태극기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명박 정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이 변환이 돼버리는 것이었죠. 예, 예. 이렇게 스포츠 이벤트에 온 국민이 갖고 있는 마음이, 온 국민의 관심을 갖는 스포츠 이벤트가 중요한 때 우리가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트리거의 역할을 방아쇠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브라질 월드컵에 우리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브라질 월드컵 이후의 전국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하기는 힘드나 네. 우리의 마음, 우리 국민의 마음이 그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그 에너지를 응축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든 표출될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왕이면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예를 들면. 예. 죄인인데 이 월드컵, 이 축구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 봐왔던 몇 가지의 경험들처럼 브라질 월드컵이 축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좀 씻을 수 있는 좀 세례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 월드컵의 성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우리가 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예.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표팀이라든가 또는 특히 응원을 준비하는 그런 축구 팬들의 그런 마음가짐에서부터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 표출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가지고 조별리그에서 16강에 올라갔다. 네. 인터뷰에서 세월호에 관한 언급. 네. 그 언급이 또 어떤 그 촉매가 돼가지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따져보게 되는, 네. 그리고 시스템 개혁, 그리고 우리 그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바꿔보자고 하는 변혁의 어떤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네. 이제 보는 거죠, 저는. 셀마 헤이에게라고 하는 할리우드 여배우가 있습니다만, 예. 어젠가 저도 사진을 봤어요. 중요한 행사, 레드카펫 이런 데서, 지금 납치된, 여학생들. 나이지리아? 예, 나이지리아. 예. 돌려달라는 그런 요만한 피켓을 들고, 예. 이렇게 무대에 올려놨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행위라든 스포츠를 하든 결국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키포인트는 인간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동시대성을 담지 않는 그런 것은 참 헛되지 않은가.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저 멀리 보면은 로마 시절에 그런 황제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민들에게 빵을 던져주고 툭하면 그 검투사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그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데 축구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 절대로 옳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3패로 그냥 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악담을 퍼부는 것도 매우 옳지 않고 여기 사이에서 시대성을 담고선 우리가 월드컵을 응원하고 즐기자. 그렇다고 일단은 즐겨라 대한민국은 좀 옳지 않다. 나는 이런.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이게 그렇- 축구협회가 어느 정도의 저력이 있는지, 깊이가 있는지,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정몽준 씨는 아이고 이 월드컵이 왜 지방선거 전에 후에 있어갖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한편 그 프로야구 지금 예. 화제 돌려도 될까요 이제? 예. 한편 그 프로야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단 기간 관중 200만 명 돌파. 예, 저도 어제 오늘 아이템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외국인 타자들의 역할이 톡톡하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죠. 뭐 이번 시즌 개막하기 전에 프로야구 최고 관심사 중에 하나였었죠. 네. 이 외국인 타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름 들어보고 그 경력을 보면은 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또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 메이저리거였던 타자가 네. 한국에 왜 와? 한물 간 거 아니냐? 부상이 있어서 이게 실력이 발휘가 안 되니까 한국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었었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 메이저리그를 호령했었던 호세 리마 같은 선수가 예. 우리나라에 와갖고 완전히 아주 옳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예? 예. 그냥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가기도 했었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그래도 좀 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 반, 네. 기대 눈초리 반, 네.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관심사였었거든요. 네.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대 이상이었다. 아, 난리가 났다 이겁니다. 좀 수치로 좀 대강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이 토요일 경기까지 시즌 3월 29일에 이제 개막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까지 어제 166경기가 벌어졌거든요. 많이 했네요. 그래도 여기에서 홈런이 298개가 터졌습니다. 어허. 근데 이 경기당 1.8개인데 네.
지난 시즌하고 비교해보면 지난 시즌보다 이 홈런이 똑같은 경기 수에서 112개가 늘어난 거예요. 수치로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60%포인트가 늘어난 거죠. 엄청나죠? 보는 재미는 대단히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이게 왜 늘어났느냐? 네. 이게 외국인 타자라 이거죠.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외국인 타자가 팀별로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두 9명이죠. 네. 야, 9명이 토요일까지 모두 59개의 홈런을 때려냈거든요. 아, 그러니까 9명이 전체 홈런의 20%를 생산을 해낸 겁니다. 대단하군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 홈런 순위를 따져보면은, 우리 그 칸투나, 필이나, 히메네스나, 네. 이런 선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홈런 순위를 보게 되면 1등서부터 공동 7위까지가 11명이거든요. 네. 11명인데, 11명 가운데 5명이 외국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예. 외국인 선수는 현재 9명 중에서 5명이 홈런 순위 공동 7위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좀 자랑을 하고 있다. 사실은 그동안 그 투수들, 예. 걸출한 투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내공을, 그러니까 자신의 상품 가치를 선보인 다음에 심지어 일본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물론 타이론 우즈 같은 그런, 홈런 타자들도 아주 성공적으로 일본으로 다시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투수들의 그 활약, 이런 거에서 타자들이 이렇게 돋보이는 적은 이번 시즌이 정말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우리가 2005년서부터는 우리 국내 프로야구가 네. 이 투고 타자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투수들이 좀 타자를 압도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투수들에게 밀리다 보니까 이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히자. 네. 라고 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혀오는 추세로 지금 계속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외국인 타자 가세하면서 이 타고 투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투수들에게 유리하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올해 아주 이 뜨거운 타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한 시즌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한 팀이 한 경기에서 20점 이상을 뽑아내는 경기가 한 시즌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나오거든요. 네. 시즌 전체를 통해서. 근데 여태까지 지금 한 팀이 20득점 이상 올린 경기가 3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이구, 세상에. 4월 11일에 롯데가 기아를 20대 8로 이겼고요. 네. 또 5월 1일에 기아가 이 SK를 20대 2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서 이제 재미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동네 야구죠. 그렇죠. 그리고 선동열 감독이 좋아하는데 네. 애정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탈락을 했다. 네. 감독 책임 반이 네.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관리를 못했느냐가 아니라 네. 그 전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독의 책임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아 경기를 보니까 20점씩 내기도 하고 아니면 10점 이상씩 주는 경기도 많이 있는데 상대가 잘 쳐서 내는 점수도 있지만 네. 수비에 어이없는 실수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야말로 본헤드 플레이들이 많았다는 예. 얘기군요. 이거는 지금 이제 타격에 의해서 점수가 많이 나는 경향도 있고 몇몇 팀들 같은 경우에는 수준 이하 프로로 보기에는 수준 이하의 경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에 의한 점수가 많이 나고 있다는 그 이면에는 이 수비의 질, 경기의 질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셔야지 돼요. 아, 선동열 감독이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소홀할 리는 없겠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건지 아, 예, 예.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그야말로 핸드볼 스코어 경기들 예. 그런데 여기 한몫도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타자들 이다 그런. 그래도 흥행은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만 명을 지난주 금요일에 돌파를 했거든요. 아, 예.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 챔피언스 필드 네. 새로 이번에 이제 그 완공이 됐는데 22,000석이에요. 아. 지난 시즌하고 비교해 보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홈구장 관중 증가율이 53%입니다. 자, 쾌적한 경기장, 네?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예, 워낙 광주구장이 좀 악명이 높은 데였었잖아요.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 시즌 프로야구 최다 관중 기록이 2012년에 715만 명이었었거든요. 네. 이 추세라고 하면은 700만 명은 다시 돌파를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2012년도에 715만 명을 우리가 700만 명 돌파를 했을 때에 이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가
800만 명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규모로 봤을 때 800만 명 정도가 이제 포화 상태다라고 예상을 했었었죠. 네. 800만 명이 넘어설지 어떻게 될지 좀 봐야지 되겠죠. 그래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지금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만 그래도 일상은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야구 관중들의 그 증가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증가도 해야 되는데 이거 선수들 유니폼에 좀 이게 노란 리본도 새기고 지금 의식 있는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 네. 뭐 감독 지시대로 잘 따라가지고 잘 됐다 우리 이겨서 기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우리 선수들도 관심을 갖고서 사회 문제에 발언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스포츠가 사회의 별개가 아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뭐 멀쩡한 시민이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것도 지금 뭐 검문한다 그러고, 예? 고문요? 검문이요, 검문. 검문. 청와대 근처에서 그런 거 달고 다니면은 검문당합니다. 그리고 못 가게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당이란 당에서 거기 고위 당직자들이 노란 리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거부 반응 보이고 있고, 그리고 광주 5.18 기념식 하는데 님이란 행진곡을 공식 지정곡으로 하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전통적으로 모두 일어나서 그 팔을 휘두르면서 부르는 게 전통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국무총리라는 자가 그리고 보훈처장이라는 자가 앉아갖고 외면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시점에서 힘없는 선수들이 자신의 그런 애도 분위기를 노란 세계를 어떻게 표한다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힘없는 선수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힘없는 선수들일 수도 있는데 선수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선수 개개인이 아니라 만약에 그 단체나 아니면 경기단체나 이 팀에서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묵념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뭐냐 하면은 이 스포츠인들이 체육인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해달라.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들 스스로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여한 바가 없거든요. 예. 스포츠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스포츠인들을 불러서 대접을 해주고 옛날에 내가 좋아해서 팬이었었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때나 아니면 뭔가가 필요할 때는 다 외면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그들 무엇을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것을 도와줘야 된다고 스스로 힘을 길러서 가지고 오든지 존재 이유를 입증을 해야지 되거든요. 네. 그것이 전부 다 실패했다는 얘기죠. 하지도 않았었고 왜 안 했냐. 스포츠는 그냥 보고 즐기는 것이 전부 다야. 우리는 우리 사회와 유리되어 있는 또 다른 존재로 스스로를 한계를 짓는다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프로축구 이 터키에서는 이 갈라타고스인가요? 프로팀이 그 광산 네. 모자를 쓰고 들어왔죠. 네. 우리가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유명 스타 선수들이 은퇴할 때마다 얘기를 하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좋은 건데 유소년 축구 교실하고 고아원이나 불우한 환경에 있는 유소년들 도와주고 이게 전부 단 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 이 모양인 겁니다. 하긴 예. 시기상조라고 했었을 때 모두 스타 선수들이 힘을 모아서 선수협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야말로 불세출의 투수였던 최동원 선수가 자신의 선수 생명을 단축해 가면서까지 분투했었습니다. 지금 약간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게 됐는데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게 되면은 좀 열받아서 조금 예, 말씀하십시오. 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박찬호 선수가 네. 좋은 뜻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해주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네. 한국 야구의 열악한 현실을 짚기도 합니다. 경기장을 둘러보고서 선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부 조작 터졌을 때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다 외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문제인 줄은 아나 나와는 관계없는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박찬호 선수를 예를 든 것은 박찬호 선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박찬호 선수와 같은 유명한 스타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회자됐던 얘기가 있었죠. 신부가 불우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면은 잡아가지는 않는데 네. 왜 불우할 수밖에 없는지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사회 구조를 얘기하면 잡아간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계의 불우한 그 열악한 현실은 국민은 우리 정부는 맨날 스포츠계 도와줘야 됩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왜 도와줘야 되는지 스스로 존재 입증 그 가치를 입증하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걸 누가 만들어내느냐? 체육인지 스포츠인지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점점 그 스포츠인들의 지위도, 사회적 지위도 그 특히 스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많이 형성이 됐고 그것은 연예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공인이다. 공인이 아니지만 공인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이럴 때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정치성 같은 것을 거세시킨 그런 상태의 그런 활동들 이런 것만으로는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예. 그 연애나 문화는 그래도 나아요. 그 인권 지난해 그 역도 선수 그 성추행, 성폭행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터졌을 때 그 말 많고 잘난 스포츠 스타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한마디 하는 사람 보셨어요? 네. 한다는 거 기껏 한다는 거 물론 그 일도 좋은 일이지만 아이들 모아놓고 꿈 얘기하고 최선을 다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얘기하고 네. 이게 전부 다이지 않나요? 깨어나야지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동호의 스포츠당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포츠당을 시작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 했던 그런 주제들 상당히 충실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얘기 나누려고 했던 우리 역사, 스포츠 역사를 그렇죠. 통해서 예. 뭐 그런 거죠. 역사성이 배제된 그런 스포츠는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웃고 즐기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오다가 이제 70년대까지 왔었고, 예. 저희가 몇 번 순간순간 이 말씀을 드릴 때 되돌아서 가면서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내가 좀 게을러가지고 좀 더 정확한 얘기, 좀 더 재미있게 내용을 전달해드리지 못했을 때에 가끔가다 이제 그럴 때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일정이 바쁘거나 좀 놀고 밤의 세계에 충실하다 보면은 좀 그럴 때가 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얘네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내 가지고 들어주시는데 제가 꼭 기대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예. 부끄럽지 않게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은홍 얘기를 오늘 시간에 이제 태권도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간 음악 안 듣겠고요. 예. 네,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은용 최홍희를 밀어내고 박정희가 이제 이 박종규의 힘을 얻은 김은용을 대한태권도협회장으로 앉혔죠. 71년도입니다. 예, 71년도요? 예. 근데 이 김은용이 이 태권도계에 들어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태권도계가 엉망이었었거든요. 아까 이제 도장 중심으로 되고 통일된 어떤 품새나 단증도 발급이 없었었다. 네. 어느 정도였었냐 하면은 완전 힘의 세계였습니다. 강호 무림의 세계였습니다. 네. 그런데 1969년도 같은 경우에 이 대통령기 대회 이 단체 대항전이 있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유명한 사건이 여기서 또 하나 터지게 되죠. 뭡니까? 그때 이제 실업팀들이 많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부대 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군부대 팀들이 이 참가해가지고 대회를 하게 되는데 준결승전에서 육군 A팀하고 해병대 B팀이 만나게 됐거든요. 육군과 해병대. 예. 네, 앙숙이죠, 앙숙이라는. 예. 만나게 됐죠. 근데 또 다른 준결승전에 올랐던 이 공수 특전단. 이거 100여 명 가량이 이제 응원을 나가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점입 가경이네. 네. 예. 근데 좀 판정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부대원들이 보기에. 네. 해병대가 올라오게 됐는데 판정에 불만을 품고서 소란을 피웁니다. 네. 의자를 뜯어서 던지고 막. 대회가 중단이 되죠. 한 2시간 정도. 그 의자 뜯어서 던지는 건 우리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가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 해병대 B팀이 결국 올라왔는데 네. 결승전에서 만난 팀이 바로 공수부대였습니다. 공수특전단 팀. 영호 상박. 예. 해병대원들도 한 100여 명, 공수부대원들도 100여 명 가량 응원을 왔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예. 해병대가 2대1로 이기게 됐죠. 네. 참지는 않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이. 그래서 그 그라운드가 아니고 경기장 내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보이는 대로
사람들 다 두들겨 패고 뒤집어 엎고 하니까 해병대 부대원들도 내려와가지고 양팀 100여 명이 말 그대로 단체 대항전을 벌이게 된 거죠. 우와. 예. 그 군인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 경찰이 와가지고 말리나요? 말리지 않잖아요. 구경하다가 흉내만 내다가 싸움이 끝날 때에 와서야 이제 정리하는 신용을 내죠. 아, 헐리우드 영화 스타일이군요. 예. 그렇게 살벌한 예. 광경이 됐었었죠. 예. 이렇게 그냥 힘의 논리가 지배할 정도로 무지막지한 강호무림의 세계였었다 이거죠. 네. 이때에 이제 김은영이 대한태권도 협회장으로 와가지고 딱 4가지를 내걸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무엇을 내걸었냐 하면은 첫 번째 태권도를 세계화하겠다. 세계화하겠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국기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호국 무술로 만들겠다. 네. 국위 선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할까요? 유신스러운 유신스럽네요. 유신스러운 4가지 목표를 제시하게 되죠. 네. 그래서 태권도인들의 수건 사업 하나를 해결을 해줍니다. 예.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뭔가 태권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근사한 대회를 치르거나 네네. 행사를 할 때 필요했던 태권도 중앙도장이 없었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태권도 중앙도장을 만들겠다라고 네. 발표를 하고 이제 국기원을 만들어내게 되죠. 네. 근데 이 과정이 그 당시에 이제 국기원이 72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뭐 정부 예산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 분야에 지원해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박종규는 뭐 사격, 장덕진은 축구, 뭐 이런 식으로 유력자들을 보내가지고 알아서 해결해. 네. 라는 식으로 맡긴 거였었죠. 네. 근데 국기원에 한 2억 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 대한체육회 예산이 연간 1억 원이었었고, 각 종목별 단체는 국고가 지원이 안 됐었어요. 예. 그 말이 좋아서 그 유력한 회장 보내가지고 육성하라는 거였었지, 다 삥땅 뜯는 거였었거든요. 삥 뜯는 거. 군 출신, 예. 주로 군 출신들 가서 예. 그 힘으로 예. 삥 뜯어라. 기업인들. 그래서 예. 이 김은용도 나중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공짜로 그 부지를 대여받고요. 네. 그 이병철 회장 쫓아가고 정인영 회장 그 당시에 쫓아가고 그래서 300만 원, 400만 원씩 가출해가지고 결국에 한국에 된 거였었죠. 이게 이 시대 우리 생활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네. 문제점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삥 뜯는 것도 죄악이지만 삥 뜯으면 기업인들이 300만 원 삥 뜯기면 몇 천만 원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인들이? 반대급부가 또. 온갖 특혜를 다 네, 주고 네. 서로 공생했던 얘기가 되는 거죠. 네. 72년에 그래서 국기원이 만들어졌는데 국기원이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73년도에 네. 세계 대회를 열어요. 어허. 그럼 포부를 갖고서 20여 개국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참가한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열죠. 이 대회를 왜 열었느냐? 잔치로 만들려고요. 어떤 잔치냐? WTF 창설의 배경으로 만들려고 이 대회를 창설한 겁니다. 그렇군요. 최홍희의 ITF를 예. 견제하고자. 그래서 예. 이 72년에 국기원을 완성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73년대 이 국기원에서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열고 난 뒤에 곧바로 WTF를 창설을 하게 되죠. 네. 근데 WTF를 창설하고 난 뒤서부터 일로 매진을 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거듭하게 되는군요. 예, 노력을 하게 되는데 왜 노력을 하느냐? 첫 번째로서는 환경이 그렇죠. ITF, 최홍희가 만든 ITF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지 되고요. 네. 경쟁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상위에 뒀던 목표가 우리 태권도가 살기 위해서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돼야지 된다. 아, 네. 라는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밟으면서 태권도 자체의 기술적인 방향의 발전도 스포츠화가 돼버렸고 네. 여러 가지 그 경기 단체에 주력을 해서 경기 단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이스프라고 있어요. 가이스프요? 예. GAISF. 네. 그러니까 많이 가이스프. 알려진 경기 단체는 이 국제 단체는 아닌데 이 IOC와 함께 전 세계 스포츠계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총괄 기구입니다. 아, 예, 저도 그러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예.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이 가이스프가 국제 연맹 총연합회.
예.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가 되거든요. 그거 약자입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 종목별로 경기 단체가 있잖아요. 네. FIFA가 있고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세계 무슨 야구 연맹, 이 연맹들의 총연합회입니다. 네. 그런데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IOC가 주관은 IOC가 하지만 실질적인 그 각 종목별 경기 진행 기술 그리고 심판 배정들은 이 종목별 단체에서 주관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이죠. 예. 그래서 올림픽 정식 종목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이 IOC가 이 대상 종목들을 심사를 하는데 아무 종목이나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가이스프에 가입된 종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제기구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였군요. 예. 그래서 75년도에 김은용이 이 태권도를 갖은 노력 끝에 예. 유도, 가라데 네. 연맹의 방해 공작을 뚫고서 네. 가이스프에 가입을 하게 되죠.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이스프의 회장으로까지 86년도에 취임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93년도에 대한체육회장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을 넓혀가면서 스포츠계 대통령으로 군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의 그러니까 스포츠계 내에서 휩쓸렸던 전횡들 네. 이제 서서히 밝혀지게 되죠. 예. 욕심을 넘어버렸다는 얘기죠. 첫 번째 출발점 언제였었냐? 2001년이었습니다. 2001년. 네, 2001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란치가 있었었죠. 네. 사마란치가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사마란치 후임의 IOC 위원장을 뽑게 되는 선거가 열리게 되죠. 예. 김은용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2인자고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후계자 언급도 받았다는 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후계자 언급을 받았다, 언지를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비슷하기도 해요. 사마란치는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 시절에 부역했던 자고 김은용은 유신 시대 때 큰 인간이었으니까 둘 다 혈통은 비슷하네요. 그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 사마란치를 우리가 극진히 대접을 해줬었죠. 예. 그러니까 사마란치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 88년 서울 올림픽 유치 때서부터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저력, 우리 민족의 저력이라기보다도 그 당시 그 집권 세력들의 저력, 로비, 사람 구원 삼는 거,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대접하고 이러는 거 정말 죽여줬습니다. 예. 제가 이거 사실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이런 건 없지만, 그 당시에 활약했던 선배들로부터 무수히 많이 들었던 얘기,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해줬었냐 하면은, 사마란치가 스페인에서 개인 기업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사업을 했었다 그래요? 예. 사업을요? 예. 사업인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망한 그 공장 기업을 우리가 다 살려줬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놔둘 정도로. 그렇군요. 그런 사마란치 후임을 김은용이 노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2001년에. 그 역할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제안이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제안을 할 때, 누가 만납니까? 김은용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제안. 그러면서, 우리, 국익이라고 이 포장된 여러 가지, 유치, 대회, 국제적인 지원들을 얻어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가지고 튼튼한 우정을 쌓아가게 된 거였었죠. 네. 그래서 김은용이 이 IOC 내에서 가장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IOC 부위원장을 하면서 미디어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IOC 내부의 어떤 그 비밀스러운 조직들,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마란치 체제에 한 축을 맡게 된 거였었죠. 예. 그러면서 김은용이 사마란치 이후에 위원장을 뽑는 선거에 나갈 당시에 이 후계자라는 언지를 바꿔서 출마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무리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욕심이 과했죠. 예. 근데 하나 걸렸습니다. 뭐가 걸렸냐면은, 김은용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운이 안 좋았죠. 평창이 동계올림픽에 도전한 거였었어요. 그 지난주 얘기 나왔던, 그러니까, 예. 결국은 평창보다는 평창 올림픽 유치와 자신의 당선, 이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는 카드였는데, 평창 올림픽 대신 자기가 당선되도록 노력을 했다. 그렇죠. 예, 지난주에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그리고 결국에는 또 사마란치한테 팽을 당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IOC 위원장이 토마스 바우 독일 출신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자크 로게가 IOC 위원장이 있었죠. 예. 자크 로게가 그 당시 사마나치 체제에서 김은용 같은 인간들 모여가지고 이 IOC가 상당히 부패했었거든요. 네. 근데 자크 로게는 이 부패한 그 IOC의 혁신을 내걸면서 그 당시에 클린 IOC를 자신의 그 선거 이슈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었군요. 예. 그래서 클린하자, 이 부패하는 IOC를 바꾸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크 로게가 당선이 된 거였었죠. 네. 그 IOC를 위해서 잘 된 일이었군요. 잘 됐죠. 네. 잘 됐는데 뭐 근본적인 한계는 있죠. IOC 자체가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했다가 한번 크게 혼나기도 했었었는데 네. 이 IOC 위원들이라는 분 자체가 좀 놀 줄 아는 그 한량들, 돈이 있는 네. 성분부터 다른 이런 인간들의 모임으로 출발이 됐죠. 그런 분위기이고 예. 좀 놀 줄 아는 인간들 돈 말 있고. 되네요. 예, 그런 어차피- 인간들 뭐야 예. 좋은 소리, 세상 편한 소리 하는 모임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됐었죠. 근데 이 김은용의 운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운이 꺾였군요. 예, 그 2001년이었었고요. 그 이전에 2000년도에 태권도의 또 대형 판정 비리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가요? 예. 국교에서 국가대표 최종훈 대표 선발전을 벌이게 되는데 웬일인지 태권도의 계의 줄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인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판정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가요? 예. 경희대랑 용인대는 우리 태권도 양대 산맥이잖아요. 줄이죠. 예. 피해를 입었는데 이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는지 이 경희대 용인대 이 태권도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 코트 있죠. 태권도 그 경기장 네.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죠. 예. 근데 제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거 알고 보니까 이 판정에 비리가 있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태권도 협회를 조사를 해보니 태권도 협회 이 간부들의 횡령, 유용 심각하더라. 예. 그래서 전부 다 조사에 들어가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태권도 협회가 얼마나 엉망인지 2000년대에 한번 밝혀진 거였었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은용이 하나씩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1 2001년도에 IOC 위원장 선거에서도 떨어지게 되고요. 떨어지고. 예. 그래서 대한체육회장, 태권도 협회장, 국기원 원장 자리를 서서히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결정적으로 김은용 회장 자신도 저항을 하다가 자리를 지키려고 네. 하나 덜미를 잡히게 되죠. 공금 유용이 크게 걸리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했겠지만 예. 결국은 그거를 이제 그 카드를 써갖고 김은용 씨의 시대가 저물어갔다. 저물어 가게 되는 거죠. 예, 저물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였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신 시대 때 박정희의 명을 받아서 최홍희의 태권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기용을 했는데 박정희 사후에도 자신의 수완을 발휘해서 이것저것 기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결국 경기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자의 최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능력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권력의 흐름을 잘 쫓아다니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권력의 자신의 권력과 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지를 잘 알고 네. 처신을 잘 한 분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얘기로 이을까요? 다음 주에 뭐 할까요? 이 다음 주 이 월드컵, 네. 월드컵에 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최동의 스포츠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